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7쪽의 제16강 16번째 시간입니다. 거기는 갱신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죠. 갱신 중에서도 우리 어떤 시험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법정 갱신과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사 시험뿐만 아니라 로스쿨 시험, 사법시험, 또 감정평가사 시험, 법무사 시험, 변리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 민법 시험이 있는 데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법정갱신은 묵시의 갱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요거는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 요거는 이제 임차권,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물권인 전세권, 여기 비교를 하셔야 돼요. 법정갱신은 지상권 등에는 없어요. 이 네 군데만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의 임대차는 법률의 규정 얘기하는 거죠. 자, 법정이란 말이 우리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데 법률의 규정은 법조문이에요. 민법상의 임대차는 639조 이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 이하, 전세권조문 312조 이하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민법상의 임대차는 6월 마이너스 1월은 5일이다. 얘기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요거 3월입니다. 3월경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3월. 물권인 전세권은 6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동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부동산이죠. 요거 부동산. 요거는 동산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주거용만 적용하는 거죠. 주택, 주거용만. 민법상 임대차는 부동산, 동산 다 객체 대상으로 하는 거 이게.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점포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물권인 전세권은 뭐죠? 그렇죠.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민법상 임대차는 동산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주로 요거 민법상의 임대차의 대항력인데, 갱신인데, 대항력은 요 세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갱신과 약정갱신을 구분해야 돼요.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임대인이죠, 여러분. 갑은. 빌려서 입주하는 을은 임차인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증금은 1억이고요. 월세, 달세 차임은 100만 원이고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럼 이때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합시다. 좋아, 재계약할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입자가 재계약합시다. 여기 더 오래 입주해야 되겠습니다. 재계약합시다. 그랬더니 하재. 그건 뭐예요? 그렇지. 인사도 잘하고,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고. 그렇죠? 누가?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또 결정적인 것은 건물주 아들 결혼할 때 축의금을 냈단 말이죠. 자, 이런 게 인간관계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철학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계약합시다. 좋아, 재계약할게.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법정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정갱신, 합의갱신 그래요. 따라서 약정갱신, 합의갱신은 약정합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한 거죠. 그러나 법정갱신, 묵시갱신은 서로 합의,
동의 없었던 겁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따랐다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 여기 있죠. 639조 나와 있어요. 자, 157쪽의 중간 부분에 한쪽 가로 2번 묵시행신 법정갱신 봅니다. 박스 네모 안에 639조 묵시행신. 이랑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잖아요. 본다 이걸 추정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살짝 틀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의 규정에서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635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635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법정갱신을 확인해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을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 임차인을과 토지 소유자 땅 소유자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보증금은 1억이다. 월세 달세가 아니죠. 토지니까 연세 개념이요. 매년 12월 말 200만 원이다. 200만 원. 그리고 계약 기간은 5년 단위다.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아니면 계약 기간을 2년 단위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임차인들이 이 땅을 사용 수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종료되기 전 얼마예요? 6월에서 1월 사이죠. 6월에서 1월 사이 157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쪽 보시면 두 번째 줄 635조 나와 있어요. 거기 확인해 봅니다. 158쪽입니다. 두 번째 줄 635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1항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2항 전항에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근거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게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게 1월, 동산에 대해서는 5일. 바로 이게 6월 마이너스 1월은 5일이란 말이죠. 635조죠? 그럼 계약기간 종료 전, 만료 전 임대인이 이거 나가세요 하고 이 땅을 비워주세요 하고 이 땅을 내가 써야 되겠어 하고 임차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 여기만 후. 다른 건 다 종료 전이고 만료 전이고 만료 후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얘기가 없어. 또 임차인도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얘기가 없어. 따라서 둘 다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침묵의 묵자를 따서 뭐라고 하는데요? 묵시의 갱신. 그러면 계약기간 종료 후 서로 얘기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은 몇 조? 639조죠. 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 갑은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157쪽에 639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건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지. 이의 제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보증금 빼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세요 하고 임대차 계약에 해지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요, 목적물을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점유 사용 수익을 임차인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목적물을.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의 제기가 없어요. 나가라는 얘기도 없고, 보증금 빼줄 테니까 나가라는 얘기도 없고, 계속 재계약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 차임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도 없단 말이죠. 또 임차인도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둘 다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묵시의 갱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뭐에 따라서 묵시의 갱신이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 몇 조? 법률의 규정 몇 조? 몇 조? 639조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본다는 간주 규정이 끝난 거예요. 따라서 다시 갱해서 갱신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조라고요? 639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거기 때문에 법정갱신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법정갱신이다. 그럼 민법상의 임대차만 종료 후에요. 민법상의 임대차만 종료 후에요. 나머지는 종료, 만료 전입니다. 종료, 만료 전에 일어난 거예요. 여기도 종료, 만료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렇죠. 기간도 그대로 가는 거냐? 아니다.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임대인 갑과 임차인이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란 말을 안 쓰고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즉시무효가 되는 거죠. 즉시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통고하면 이거 유예기간 여유를 주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은 얼마래요? 그렇죠. 해지 통고를 수령 받은 날로부터 6월 경과 시점을 드는데 6월 마이너스 1월은 5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고하면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니까 6개월 내 땅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가면 된다. 그런데 임차인이 저 나가야 돼요. 해지할 테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하면 1월 경과시점을 되므로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하라. 1월이죠, 1월. 1이 아니라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하라. 여기는요, 6개월 내 목적물을 비워주면 되지. 좌측 그리면 땅이니까 6개월 내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요, 동산을 얘기하는 거지, 동산. 동산은 임차인이 하든 임대인이 하든 똑같이 의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635조와 639조 얘기입니다.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처음엔 조금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 158쪽에 보시면 가로 4번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 이런 얘기는 나와 있어요. 자, 법정갱신은 중요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중요합니다. 이미 한 차례 나왔고요. 다른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다 나와요. 우리 시험에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뭐냐 하면은 단기 임대차입니다, 여러분. 단기 임대차. 단기 임대차는 식기 건동이에요. 첫 글자만 따서. 그럼 뭐야? 거기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158쪽의 중간 부분에 괄호 4번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 619조 나와 있어요. 자, 619조 확인해 봅니다.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가 단기 임대차를 했다는 거예요. 처분 능력,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라면 단기 임대차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은 소유권이 없는 대리인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619조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라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 각후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호 식목, 체험 또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10년. 그 다음에 기타 토지 임대차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는 3년, 동산 임대차는 6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 소유권이 없는 사람, 대리인 등과 계약을 할 때는 요 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단기 임대차를 적용해서 그렇죠. 대리인 등이 여기 식목, 기타, 체험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했을 때는 10년으로 제한을 하고 기타 토지 임대차, 식목,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토지 임대차는 5년으로 하고 건물 임대차는 3년으로 하고 동산 임대차는 6월로 하자.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리인으로서 계약할 때. 남편이 외국 나가 있어요. 처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 있잖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요겁니다. 요거. 619조죠. 619조. 그래서 우리 619조를 확인하셨어요. 자, 620조에는 1년 또는 3월 1개월 내 갱신하라. 단기 임대차의 갱신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20조 단기 임대차의 임대차죠, 임대차. 단기 임대차의 갱신. 갱신과 관련된 문제는 620조죠. 620조. 그래서 1년 3월 1월입니다. 1년. 그 다음에 3월 1월. 1년 3월 1월. 요거 세 가지입니다. 620조. 1년 3월 1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9쪽에 넘어가면 가로 4번 임대차의 효력 나와 있어요. 고의 법정질권 나와 있죠. 법정질권. 그거는 읽어보시고 가볍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임대차 효력,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뭐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럼 임대인의 수선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리고 160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수선 의무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확인해 봅니다. 수선 의무입니다, 여러분. 수선 의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유지 수선 의무다. 수선 유지 의무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줄여서 그냥 수선 의무 그럽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펜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션 건물 소유자 을과, 소유자는 갑이죠? 세입자 을과, 즉 임차인이죠? 건물 소유자 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 갑은 누구예요? 임대인. 빌려서 입주하는 을은 누구예요? 빌려서 입주하는 을은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1억, 월세 달세 차임 100만 원, 계약 기간 2년, 이렇게 건물 소유자 갑과 펜션 소유자 갑과 세입자 을 사이에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입주해 보니까 계약 당시도 물론 확인하겠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입주해 보니까 가면 갈수록 손볼 때가 많아요. 수리수선할 때가 많아요. 손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수리수선 의무, 유지수선 의무, 수선 유지무인데 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 임대인 갑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임대인 건물 소유자 갑이 수리수선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수선 의무가 임대인 갑에게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자, 임의 규정이라는 말은 뭐였어요? 법령 중에, 법 조문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없는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조문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 그건 네가 하기로 해, 임차인 을이 하기로 하고 계약서 특약란에 수선 의무는 임차인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 을이 부담해야 돼. 특약으로 달리 정하면 유효가 될 수 있어. 이게 임의 규정이죠. 특약으로 달리 정하면 유효가 됩니다. 임차인이 하라 하면 유효가 돼. 그 임의 규정이죠. 자, 그러면요. 아니 임대인 고쳐주시오 하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런데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는 여러 가지 적용합니다. 서울특별시조례는 용도기간이 다 지났을 때는 무조건 임대인이 책임을 져라. 그리고 사용상의 부주의로 나타난 것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내구년한 용도 폐기된 것은 임대인이 무조건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보일러라 고쳐주시오 아니면 새로 놔주시오 했는데 안 고쳐줘요. 고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때 뭘 보내야 돼? 내용 증명이나 문자를 보내야 돼요. 뭐라고? 이거 수리해 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수리수선하면은 그거 받아내기 어려워요. 법적으로 아무리 돼 있다 하더라도 지도적으로. 따라서 미리 문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인이 수선했단 말이죠. 그럼 임차인이 수선을 했다면 이 수선 비용이 뭐가 되느냐? 수리 수선 비용이 뭐가 되느냐? 필요비가 돼요. 따라서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리하고 영수증 청구해서 문자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주시오 하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이 유효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는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상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 증명이나 문자를 보내서 좋습니다. 고쳐주시면 내가 비용 드리겠습니다 하는 문자라도 받고 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 행정사무실에 오면은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여기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 진입로가 있는데, 예, 비만 오면 물 받아요. 그래서 포장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유익비라고 해요. 유익비. 자, 필요비는 뭐라고 하시면 돼? 수리수선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유익비는 뭐예요? 계량에 지출한 비용이다. 그래야 돼. 진입로 물 받아요. 차 들어오기도 어려워. 차 다 버려요. 구두 다 버려요. 그래서 포장 비용 얼마 들었어요? 2천만 원 들여서 했어요. 요 필요비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원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론상은요. 그러나 동의 없이 하면은 한참 걸려요. 자, 동의 없이도 계량에 지출해서 가액의 증가가 인정된다. 가액의 증가가 인정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이것이 10억짜리 펜션이었었는데 진입로를 2천만 원 들어서 포장한 결과 11억으로 1억의 가액의 증가가 있었다. 이때만 청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청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다. 그럼 이때 선택은 누가 하느냐? 소유자,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소유자, 임대인. 소유자는 좌측 그림에서 임대인이죠. 건물 소유자 갑이죠. 뭘 선택을 해요? 지출액 2천만 원을 줄 거냐, 증가액 1억을 줄 거냐 하는 선택은 소유자가 한다. 청구는 누가 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누가 하고, 임차인이 하고. 요 필요비 유익비를 합쳐서 뭐라고 하는데,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필요비는 수리수선비고 유익비는 계량에 지출한 비용인데 가액의 증가가 인정시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161쪽에 나와 있죠. 자, 필요비 유익비가 적법하게 인정이 돼요. 근데도 안 주셔. 그럼 줄 때까지 못 나가 하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보증금은요, 동생양변권으로 행사하신다 그랬어요. 동생양변권으로 행사하신다.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익비는 계약기간 만료 후,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시는 거예요. 6개월 이내. 그 얘기가 161쪽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쪽에 보시면 626조 나와 있죠? 626조입니다. 자, 161쪽의 두 번째 줄 626조 한번 봅니다.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임대인이 기간 좀 연장해 주시오.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확인을 했고, 제척 기간, 기간의 제한은 언제냐? 제척 기간, 기간의 제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내 행사하셔야 돼. 6개월 내. 둘 다 답니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자, 그 다음에는 162쪽에 보시면 한쪽 가로 4번 담보 책임. 임대차, 매매, 교환, 빅3 계약은 요거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담보 책임의 문제가 준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한쪽 가로 4번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62쪽 맨 끝에 보시면 임차권의 대항력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임차권의 대항력 역시 중요합니다. 뭐와 마찬가지로 법정갱신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별 표시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법정갱신도 우리 별 표시 쳤죠? 이미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도급계약 한 번 나왔으니까 안 나올 텐데 하고 한 번도 안 봤다가 도급계약 또 나오니까 가볍게 못 쓴 분들 있잖아요. 자, 대항력 별 표시입니다.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대항력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제3자인 양수인, 매수인, 경락인 등에게 존속기간과 보증금 등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대항력은 민법상의 대항력이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요건을 확인하시면 돼. 민법상의 대항력의 요건은 뭐예요? 임차권 설정 등기지. 따라서 상가, 점포가 아니고 주택, 주거용이 아닌 일반 부동산의 임대차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고, 등기 안 했다면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 아저씨가 대부분 임차권 등기 안 해주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예요? 입주하시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시면 확정일자 없이도 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14일 이내 하시죠? 그러면 역시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 거예요.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상가 점포 건물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거는 입주와 사업자 등록만 갖추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보통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 거고, 이건 즉시 당일 대항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항력을 요건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163쪽에 나와요. 그럼 민법상의 대항력은 621조입니다. 근데 차지권의 대항력 622조, 요거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622조. 자, 그럼 162쪽의 맨 끝에 621조입니다. 임차권의 등기.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반대 약정 특약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163쪽의 첫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2항입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 효력이 생긴다.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이건 이 길이다 그럼 틀려요. 그때부터 바로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163쪽의 두 번째 줄 622조입니다.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1항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2항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멸실 또는 후피한 때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로 옆에 X토지 1필지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 땅을 임차인들이 빌리려고 해요. 빌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물론 물권인 전세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해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5년, 보증금 1억, 매년 12월 차임 100만 원 해서 계약기간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들이 임대인, 갑 소유 토지를 사용하면서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임대차를 했으니까 토지 임차권 설정 등기해 주세요.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대부분 안 해줘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는 못했단 말이죠. 토지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 만에 제3자인 병에게 이 토지를 매각해서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 임차권 설정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건물까지 신축한 임차인들에게 토지의 명도 반환을 구해서 내 땅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뭐도 안 주고 보증금도 안 주고. 그럼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돼. 그럼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렇지. 건물 신축하는데 몇 억 들어갔잖아. 그것까지 다 날리잖아. 따라서 이거는 너무나 임차인 보고 안 되니까 622조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 요 보증금 1억에 대한 등기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신축하고 이 신축한 건물에 뭐를 하면 그렇지.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마치 임차권 설정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임차권 설정 등기한 것처럼 건물 차지권의 대항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을 매입한 제3자 병은 토지의 인도, 명도, 반환과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거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 금액만큼 이분의 입장에서는 깎고 사야 돼.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임차권 설정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 대항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622조의 내용이에요. 163쪽에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자, 164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 한쪽 가로 3번 차임지급 의무 618조가 나와 있죠. 동산이나 건물 대지는 매월 말이고 기타 토지는 매년 말 이렇게 되겠죠. 예, 수확기에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차임연체 해지 동그라미 2번 164조 4쪽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공동임차인은 연대 의무가 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166쪽에 넘어가시면 네 번째 줄 한쪽 가로 4번 임차물의 보관 의무 선관 주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166쪽에 맨 끝에 동그라미 2번
통지무가 있다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4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거 공부해 보기로 합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도 이제 한 문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16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